안녕하세요. 물리선생 김웅기입니다. 오늘은 불확정성 원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양자역학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거의 탄생 배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 나왔냐? 고정물리학이 있었죠? 역학하고 전자기학으로 대변되는 고정물리학이 있었는데요. 이거에 한계가 있었죠. 어디서 한계가 있었냐? 첫 번째, 속도가 빠른 쪽에서는 F는 MA가 성립을 안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사이즈가 작을 때, 즉 크기가 작을 때도 성립을 안 하는 거죠. F는 MA가. 그런데 이걸 가만히 놔둘 수 없어서 이거를 해결하는 새로운 물리학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속도가 빠를 때는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으로 해결을 한 거고요. 크기가 작을 때는 플랑크, 하이젠베르크, 슈레딩거, 보른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한 거죠? 양자역학이라는 걸로 해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양자역학으로 들어왔고요. 이래서 양자역학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근데 양자역학은 기존 고전역학하고 좀 달라가지고요. 조금 여러가지 새로운 개념들을 따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강에 걸쳐서 얘기를 할 건데요. 오늘은 그 불확정성 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다룰 주된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파동 함수. 이렇게 쓰고 투사이라고 있습니다. 이 개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크기가 작은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미시세계라고 하죠. 미시세계에서는 입자를 취급이 가능했었죠. 파동 취급이 가능했었죠.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물질파 또는 뭐라고 했었죠? 드브로이파라고 했었죠. 드브로이파 취급을 하는 거죠. 물질파 취급을 하는 거죠. 그때 사용하는 개념인데요. 파동의 위치가 발견될 확률인 거죠. 말이 안 되죠. 위치가 여기 있으면 여기 있지. 왜 그걸 확률로 나타내냐? 고정물리학하고 달라서 그래요. 고정물리학은 어떤 개념이죠? 결정적이죠. 그래서 결정론이라고 합니다. 위치랑 시간만 제대로 시간만 알면은 위치에 따라서 운동 방정식을 풀면은 어떻게 돼요? 그 위치의 시간이나 속도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입자의 이유도 있겠지만 아무튼 거시세계랑 입자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고정물리학은 결정적으로 그 물체의 위치나 속도를 알 수 있지만 미시세계로 들어왔을 때는 그 위치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파동일 때는 또 그 위치를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왜 알 수 없는지를 볼까요? 입자인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있는데 요거를 이제 확대해서 보면 어떻게 되죠? 파동처럼 이제 미시세계에서 보면은 이러한 파분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이거를 파속이라고도 하는데요. 웨이브 그룹 또는 웨이브 파켓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의 파가 중첩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 파고는 어디서 봤었죠? 우리가 맥놀이라는 곳에서 봤습니다. 맥놀이 기억나나요? 비트라고 하는데 비슷한 진동수의 파가 중첩이 돼가지고 어떻게 되죠? 이러한 파장을 만들죠? 이러한 파동을 만들 때 이 뭉터기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파군 파속이라고 합니다. 맥놀이에서 여러 파동이 중첩됐을 때, 그러니까 비슷한 파동이 중첩됐을 때 나타내는 거고요. 아무튼 얘가 여기에 입자가 존재할 확률은
이제 미시 세계에서는 파동 취급이 가능하니까 파근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정확한 위치를 알 수가 없어요. 위치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여기를 잡을지, 여기를 잡을지, 여기를 잡을지. 뭐 입자 같은 경우는 질량 중심이 있지만 얘는 뭐 질량 중심도 없죠. 이게 없습니다. 그래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로밖에 나타낼 수밖에 없어요? 확률로밖에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자역학은 확률론으로 바뀌는 거죠. 얘는 상대론이죠. 이거는 결정론 혹은 절대론에서 절대적 가치에서 상대적이고 확률적으로 바뀐다는 거죠. 세상의 가치가 물리를 바라보는 관점이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가요? 아무튼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걸 바로 이제 양자역학은 확률론인데 그때 확률로 이제 발견된 그 입자가 파동의 위치가 발견될 확률을 우리는 파동함수로 나타내는데요. 요거에 대한 자세한 사용은 우리가 나중에 이제 슈레딩거 방정식 다음 시간에 배울 슈레딩거 방정식에서 하고요. 아무튼 입자의 정확한 위치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요 파군을 우리가 불확정성 원리에서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확정성 원리. 불투명하다는 거죠. 우리의 미래도 불투명하지만 미시세계에서 뭔가 불투명한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럼 뭐가 불투명한 건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게 이제 입자가 존재할 확률이라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델타 x. 델타 x가 뭐죠? 이게 위치죠, 위치. 위치에 델타가 붙었으니까 문제죠. 그래서 위치의 불확정성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 간격이 굉장히 좁습니다. 좁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좁으면은 여기 있는 파장이 있습니다. 이거에 파장이 있는데 파장은 남다인데 남다는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죠. 점점 작아질 테니까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작아지는데 문제는 뭐죠? 물질파에서 파장이 관계된 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죠? 운동량이에요. 예전에 배웠었죠. 그래서 파장이 짧아지면은 운동량이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결론이 뭡니까? 따라서 델타 x가 줄면은 델타 p 이것도 델타가 붙어야겠죠. 이렇게 증가한다는 거죠. 파장, 그러니까 위치가 작아질수록 운동량의 변화량은 커진다는 거죠. 근데 이제 반대로 가볼까요? 반대는 어떨까요? 뭐 이렇게 파군이 깁니다. 파군이 길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델타 x가 커지는 거죠. 그러면 파장도 저거보다는 길어질 겁니다. 저거보다는 길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물질파는 어떻게 돼요? 물질파의 그 운동량은 얘가 증가하니까 얘는 감소하죠, 운동량이. 그래서 결론은 이렇습니다. 따라서 델타 x가 증가하면은 델타 p가 감소한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을 지을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불확정성 원리는 뭐라는 거죠? 한 물체의 한 입자의 위치와 이것도 줄까요? 운동량을 이 말이 중요하죠. 동시에 둘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된다는 거죠. 둘 다는 안 돼요. 둘 동시에 정확하게. 하나는 정확하지만 하나는 정확하지 않게 측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왜 안 되냐는 거죠. 그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관측이 결과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입니다. 거시 세계에서는 관측이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영향을 주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야구공이 있으면은 우리가 그 야구공이 있는지를 어떻게 합니까? 빛이 야구공에 닿아가지고 반사돼서 우리 눈에 오죠. 근데 빛도 뭐죠? 광자기 때문에 운동량이 있습니다. 근데 운동량이 있으면 충돌이 일어나면은 어떻게 되죠? 운동 에너지를 전달하겠죠. 근데 우리는 그 빛 때문에 공이 움직이거나 이런 걸 보지 못하잖아요. 즉 관측이 결과에 영향을 안 줍니다. 근데 어느 세계에서요? 미시 세계에서는 관측이 결과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작은 입자가 여기 존재하는지를 알려면 우리는 관측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빛, 즉 광자를 여기다가 쏴야 되는데, 광자로 충돌이 일어나면은 얘가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위치나 속도가 바뀐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인 결과는 현재 이 상황에 적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만큼 작은 세계에서는 관측하는 것조차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이게 기존의 고전 역학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려워했고,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는 양자 역학을 거부하기도 하고 이랬던 겁니다. 아무튼 이래서 이게 바로 뭐예요? 불확정성 원리예요. 그럼 여기까지는 뭐예요? 자연현상이고요. 이거를 궁극적인 수학의 표현으로 하는 게 물리학이죠. 수학적으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오늘은 잘 안 써먹지만 그래도 언급했던 게 바로 뭐였죠? 파동함수였죠? 파동함수. 파동함수를 이용해가지고 파동은 x의 위치함수로 나타낼 수가 있고요. 이건 몰라도 됩니다. 이건 몰라도 돼요. 그래서 요거에다가 그다음에 코사인 k x dk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있습니다. 너무 어렵죠? 이거 몰라도 됩니다. 요거는 퓨리의 변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이용해가지고 파동함수를 퓨리의 변환한 건데 전혀 몰라도 되고요. 요거의 결과만 합시다. 결과만 알면 어떻게 돼요? 델타 x는 델타 k 보다 2분의 1이구나. 그거나 같다. 이거의 최소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최소값이고요. 이거 중간 과정은 알 필요가 없고요. 그런데 이제 k가 뭐죠? 이거를 파수라고 했었죠? 파수는 뭐예요? 람다분의 2파이였죠? 근데 운동량을 좀 갖다 대볼까요? 운동량. 미실파의 운동량은 이렇게 되죠? 양자의 운동량도 이렇고. 그러면은 람다분의 1이 뭐죠? 여기서 P분의 H죠? 요걸 엿다 놓으면은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K는 P분의 2파이 H가 되나요? 거꾸로 썼네요. 죄송합니다. 요거죠, 요거. 어쩐지 말이 안 돼서. 이렇게 됩니다. 요걸 갖다가 이제 대입해 볼게요. 대입하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그러면은 델타 S 곱하기 델타 H분의 2파이 P인데
h하고 2파이는 변하는 양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뭐만 변해요? p만 변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델타 x 곱하기 델타 p는 이게 넘어가죠? 그래서 4파이분의 h인데 요거를 2분의 1을 빼고 2분의 파이를 2파이분의 h를 우리는 h 바라고 합니다. 혹은 하 바라고 하고요. 이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불확정성 원리를 나타내는 수학적인 방정식은 요겁니다. 2분의 h 바죠. 요겁니다. 여러분 요거만 아시면 됩니다. 다른 거는 이 중간 과정은 그렇게 알 필요는 없고 나중에 관심 있으면은 물리학과를 가시던가 아니면은 뭐 다른 참고 서적을 찾아보시면 되고요. 고등수학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건 별거만 아시면 됩니다. 즉 뭐죠? 그 위치의 불확정성하고 운동량의 불확정성의 곱은 항상 이 값보다 크다. 이게 일반적인 오차죠, 오차. 다양계의 스몰의 오차입니다. 이 오차보다는 크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가 증가하면 하나는 감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둘 다 동시에 정확한 값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에 다른 표현이 있어요. 그럼 이것에 어떤 다른 표현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에너지 기억나나요? 양자의 에너지는 뭐였죠? HF였죠?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 광속은 파장 곱하기 진동수였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죠? P는 람다분의 H죠? 그래서 따라서 에너지는 PC로 쓸 수 있었죠? 그럼 또 뭐가 있죠? 속도는 원래 어떻게 써요? 시간분의 변이잖아요. 따라서 시간은 속도분의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요거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바꾸는지 봅시다. 델타 x에다가요. 여기다 뭐 델타 묻히면 되죠. 속도로 나누는 거죠. 또 어떤 속도로 나눠요? 시간으로 나누는 거죠. 곱하기 델타 p에다가요. 뭘 곱해요? c를 곱하는 거죠. c를 곱하는 거예요. 그럼 분모에다가 c를 곱했고 분자에다가 c를 곱했으니까 이 식은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근데 이게 뭐죠? 속도라니까요. 근데 x에 델타가 붙었으니까 속도가 아니라 시간이죠. 델타 t라고 쓰세요. 얘는 델타 t가 되고 얘가 뭐가 되죠? PC는 에너지였죠? 그래서 델타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내리시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따라서 델타 2는 델타 t랑 곱했을 때 역시 이 정도 오차가 생긴다. 이것도 그 불확정성 원리의 다른 표현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슐레딩거 방정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